수많은 종교들이 지구 위에 번성해왔다. 때론 무지한 신도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교주들도 있었고, 교주의 명령에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신도들도 있었다. 특히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동료들을 죽이거나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은 중앙아메리카와 남미의 고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안데스 산맥 주변의 고대인들은 거대한 사원을 짓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다. 그리고 인간을 신의 제단에 바치기도 했다. 비록 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살인이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계적인 사건들을 추적한다. 첫 번째는 남미 가이아나에서 1000여 명의 신도들이 집단 자살한 사건을 다룬다. 두 번째는 일본의 지하철역에 독가스를 살포했던 사이비 종교의 얘기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와 캐나다에서 55명의 신도들이 살해된 사건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1978년 11월 19일 남미 가이아나의 정글에 위치한 정착지에 도착한 미군은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수백 구의 시신들이 정착지 곳곳에 널려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엔 어린아이들과 가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린 정착지에서 미군 병사들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시신들을 옮겨야 했다. 조사 결과 모두 914명이 독약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습된 시신들은 일단 조지타운의 활주로로 옮겨진 후 시신 처리 절차를 거친 다음 수송기에 실려 미국으로 옮겨졌다. 그 속엔 한 명의 미국 하원 의원과 3명의 기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자살이 아니라 총격으로 살해된 것이 분명했다. 곧이어 미국 전체에서 장례식이 거행됐지만 251구의 시신은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 함께 매장됐다. 희생자들은 인민의 사원으로 알려진 사이비 종교의 신도로 밝혀지는데, 이들은 사고 1년 전 미국에서 남미 가이아나에 이주해 생활하던 중이었다. 인민의 사원 교주는 47세의 리버랜드 짐 존스라는 인물로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신도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걸 아주 좋아했다. 존스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자신의 첫 교회를 설립한 후 1965년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LA로 교회를 옮겼다. 이때만 해도 신도들은 겨우 1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빈민층을 대상으로 무료 식당과 타가소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은 무려 2만여 명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존스는 곧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무지한 신도들을 세뇌하기 시작한다. 그를 신봉했던 신도들은 그가 원할 때면 재산을 아낌없이 그에게 헌납했다. 인민의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성가대와 무용단에 의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심지어 안젤라 데이비스와 같은 흑인 지도자들까지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매스컴에서 존스가 인민의 사원을 일개인의 왕국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법망을 피해 돈 세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이 때문에 존스는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던 복지기관들은 100명의 빈민 아동들을 인민의 사원에 위탁하기까지 했다. (1977년) 매스컴과 정치권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한 존스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남미 가이아나의 정글 속으로 이주한다. 이미 3년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00,000에 매입해두었던 땅이었다. 하지만 인민의 사원에 몸담았던 일부 신도들을 중심으로 가이아나 정착지에서의 처참한 생활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한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리오 라이언 하원 의원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
1978년 11월 17일 기자들과 함께 가이아나에 도착한 라이언 의원은 방문 목적을 이렇게 발표했다. Inquire into the health and the welfare of American citizens who are here. 하지만 정착지인 존스타운에 도착한 라이언 의원 일행은 교묘하게 꾸며진 모습만을 보게 된다. 모두 그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라이언 의원도 처음엔 그런 모습에 속아 넘어갔다. I can tell you right now that from the few conversations I've had with some of the folks here already this evening that whatever the comments are, there are some people here who believe that this i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them in their whole life. 하지만 이곳 생활에 불만을 가진 한 신도가 쪽지를 전하면서 라이언 의원도 정착전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Someone came and passed me this note. 존스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Well, that's who we're talking about. He wants to leave his son here. If Jonestown's such a bad place, why does he want to leave his son here? He's the one that I'm just talking about. This is the man that wants to leave his son here. People play games, friend. They lie. What can I do about liars? Are you people going to leave us? I just beg you, please leave us. Bill, we will bother nobody. Anybody wants to get out of here can get out of here. We have no problem about getting out of here. They come and go all the time. I don't know what kind of game. People like publicity. Some people do. I don't. 존스는 떠나는 라이언 의원 일행에게 친절하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곧 미국 정부의 실상이 보고될 것을 불안해한다. 더욱이 라이언 의원은 정착지를 떠나길 원하는 30여 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떠나는 중이었다. 라이언 의원이 비행기에 도착해 조종사에게 악수를 건네는 순간 활주로 건너편에서 갑자기 트럭이 나타났다. 그리고 트럭에서 뛰어내린 남자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라이언 의원과 3명의 기자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함께 있던 신도들도 총을 맞았다. 존스는 곧바로 신도들을 모은 다음 살인에 대한 보복을 피하려면 모두가 자살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신경안정제와 청산가리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일부 신도는 억지로 독약을 먹기도 했지만 모두 독약이 든 음료수를 마셨다. 어린아이들은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곧바로 사망했다. 정착지는 시신으로 넘쳐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존스와 한 명의 간호사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만난다. 당시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수 있었는지 놀라워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존스 자신은 그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목숨을 끊어버렸다. (17년) 뒤 일본에서 사악한 종교 지도자가 체포된다. 그는 신도들을 자살로 내모는 대신 도시로 보내 시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지하철역에 살인이라 불리는 진경가스가 살포되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다. 병원들은 가스에 중독된 시민들로 넘쳐났고 의료진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2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일본의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신경가스가 살포된 전철을 조사하는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이 도쿄의 가스테러 사건에 집중됐다. 도쿄의 시민들은 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힐 때까지 전철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평화를 신봉하는 불교 단체임을 강조했다. 오음진리교의 교주는 베일에 가려진 시오코 아사하라로 밝혀지지만 사건이 터진 후 아사하라는 자취를 감춘다. 아사하라는 달라이 라마의 고향으로 알려진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인 다름살라를 방문한 후 1971년에 오음진리교를 세운다. 달라이 라마의 고향에서 일본 국민에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파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때 가짜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인물이 갑자기 도쿄의 중심가에서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아사하라는 특히 젊은이들을 신도로 끌어들이기 위해 락밴드까지 만들어 전도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금이 모이자 후지산 자락에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촌을 세운다. 아사하라는 수행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한 주에 $2,000를 받았다. 집단촌에서 신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맨바닥에서 잤고 하루 한 끼 식사만 했다. (1990년) 25명의 오음진리교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지만 모두 참패한다. 일본 국민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한 아사하라는 결국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오음진리교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들을 협박하거나 살인, 납치, 폭력을 일삼는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아사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0,000,000를 투자해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실험실까지 건립했다. 1994년 6월 27일 오음진리교의 추종자들이 도쿄에서 150km 떨어진 마츠모토에 2대의 트럭으로 신경가스를 옮긴 후 살포한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가스에 중독됐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20일 오음진리교 추종자들이 도쿄의 가스미가세키 전철역에 신경가스를 살포하는 테러를 자행한다. 승객들은 출구를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고 현장은 아비규환의 장소로 변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진다. 경찰은 즉시 오음진리교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은 후지산에 위치한 오음진리교 본부를 습격해 오음진리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을 체포했다. 하지만 5월 5일 오음진리교 추종자들이 도쿄에서 가장 번잡한 전철역의 하나인 신주쿠역에서 또다시 가스 테러를 계획한다. 다행히 사전에 독가스가 발견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도쿄 전체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다. 3월 이후 도쿄 경찰은 도쿄 시내에 대한 보안 태세를 2배로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5월 16일 교주인 아사하라가 검거된다. 경찰이 이미 여러 번 조사를 벌였던 후지산 인근의 한 건물에 은신 중이었다. 그리고 5주가 지난 후 도쿄를 출발해 하코다테로 운행 중이던 국내선 비행기 한 대가 공중 납치된다. 비행기가 하코다테 공항에 착륙했을 때 경찰은 인질범이 아사하라의 석방을 요구하는 오음진리교 추종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 15시간 동안 대치가 계속됐고 인질범은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질범의 요구를 거절하고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인질범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1996년 4월 24일 23명의 인명을 살해한 혐의로 시오코 아사하라의 재판이 시작됐고 아사하라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일본 당국은 작업반을 파견해 후지산에 있는 오음진리교 본부를 철거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아사하라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3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옴질리교는 아사하라의 딸에 의해 여전히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도쿄에서 가스테러가 벌어지기 1년 전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다. 사건은 불타버린 한 농가에서 시작됐다. (1994년 10월 5일) 아침,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이웃의 한 농가가 불타버린 것을 알게 된다. 그 농가의 주인은 분홍으로 알려진 알베르트 자코비노였다. 그곳에서 자코비노의 시체가 다른 22구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다. 모두 둥근 원 속에 예복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사체들은 머리에 총상이 있었지만 얼굴이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것으로 봐 질식사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4시간 뒤 그곳에서 70km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포함해 25구의 사체가 발견된다. 같은 시각 캐나다에서도 경찰이 몬트리올에서 70km 떨어진 모린 하이츠에서 폐허로 변한 산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5구의 불에 탄 변사체를 찾아낸다. 그 속엔 생후 3개월 된 아기까지 있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폐허로 변한 사고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What we know is there were several sophisticated systems to set up the fire. There were wires, there were timers, there were some kind of gas tanks. 같은 시각에 스위스와 캐나다에서 53구의 변사체가 발견됐지만 두 사건이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변사체들은 태양의 사원이란 종교단체의 신도들로 밝혀진다. 불에 탄 농가의 지하실이 예배 장소로 사용됐는데 벽면은 거울과 붉은 천으로 장식돼 있었다. 태양의 사원은 1984년 46살의 루크 주레에 의해 스위스 제네바에 세워졌다. 추종자들은 주레를 구세주라 믿었고 그의 초상화를 예배당 벽에 걸어두고 열광했다. 하지만 캐나다 경찰은 불에 탄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양의 사원이 돈 세탁을 통해 많은 헌금을 불법적으로 축적한 사실을 밝혀낸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일부 신도들이 자금의 분배를 요구했지만 주레는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추종자인 70살의 요제프 디 멤브로와 함께 반대파 신도들을 자살처럼 꾸며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조사 결과 화재는 시한폭탄처럼 만들어진 기폭장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 경찰은 주레 일당에 대한 수령을 전 세계에 내린다. 경찰은 일단 용의자들이 주레의 저택이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로 도주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경찰이 그의 저택을 급습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스위스의 변사체 속에서 그들의 사체를 찾아낸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조합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한다. 10월 4일 아침, 주레와 멤브로는 스위스의 한 산장에서 폭탄을 준비한 후 1차 범행 장소였던 70km 거리의 농가로 가서 신도들을 사살했다. 그리고 농가에 불을 지르고 다시 2차 범행 장소로 옮겨 신도를 죽인 후 자살했던 것이다. 2001년 4월, 스위스의 작곡가인 미셸 타바치닉이 프랑스의 법정에 선다. 1995년 12월 16명의 태양의 사원 신도들을 살해한 혐의였다. 타바치닉은 태양의 사원에 몸담았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리고 6월 18일 무죄로 풀려난다.
결국 모든 비극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했던 사악한 교주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주레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신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미국의 짐 존스는 1000여 명의 신도들을 집단 자살의 길로 내몰았고, 일본의 쇼코 아사하라는 도쿄의 전철에 독가스를 살포하는 테러 행위까지 자행했다. 그리고 스위스의 루크 주레는 55명의 신도들을 살해했다. 이들 교주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했던 신도들은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하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